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26.78%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공시 발표하고 떨어진 주가 여기에 갭을 다 못 메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이전 수준까지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철회하던 아니면은 제2호 인수를 포기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아니면은 예정대로 다 진행을 하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원래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은 좀 공식대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제일 먹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금융감독원의 태클이었죠. 이것 때문에 근데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주가를 계속 지켜낼 수 있느냐는 앞으로 또 어떤 공시가 나올지 몰라요. 오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이스페타시스가 공시를 냈는데 미확정이라고 했습니다. 미확정. 다시 말해서 제2호 인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했다라는 것을 디일렉이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해명한 거고 1개월 이내에 다시 하겠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우선은 공식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1차 발행가액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12월 12일 이때 전까지 회사가 굉장히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해놨던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1차 발행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 발행가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에 얼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제가 또 영상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고요.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 이 재생 목록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12일 전입니다. 이때 올려드린 영상이었고 제목은 12월 12일까지 회사 측 전략과 수익 실현 기회 이 제목을 바탕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영상 내용에서 약 한 앞부분의 1분만 보시면은요. 유상증자 철회하면 다시 공시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하면은 그만인 거고 유상증자를 계속하면은 떨어졌던 주가 싸게 할인 매수해서 모아가다가 1차 발행가액 나올 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권리락일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 여기에 2차 발행가액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신주가 상장되는 그 이벤트 여기에 대한 전략을 그 이후로 계속 수립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호를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유상증자 철회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공시벌점은 먹겠지만은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그리고 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가 사라지는 거니까 주주가치 희석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향은 제품 인증까지 마친 상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그 이전에 진입하셨던 분들 평단가가 높아서 거의 뭐 마이너스 50%돼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대응이었지만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약간 고점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요. 방법은 있습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 주식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주식하는 사람들 멤버십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멤버십 채널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벌써 11월 10일 날 제가 올려드렸던 이 리포트를 받아보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11월 8일 금요일 장 종료 후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는데 23년 SK이노베이션, 24년 4월 에코앤드림, 그리고 24년 9월 에코프로 HN 등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매매에 대한 포착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직접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스페타시스 공시 개요와 투자 포인트를 정리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더 전달해 드릴 것이다. 아직은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주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리포트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작성자 벤자민 제 이름입니다. 뒤에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상증자 개요와 여기에서 할인 매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언제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로 나가고 난 다음에요. 제가 11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수페타시스 초반에 조금 반등이 나와줘서 이때부터 첫 매수 신호로 우리는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유상증자로 할인 매수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몰빵 매수, 한방 매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지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 시 분할 매수 원칙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최소 5회 이상의 여유를 두고 투자금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조정이 살짝 반등이 나와줬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바로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원금 안착시키고 너무 과도한 매수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투자를 진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채널, 이 채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3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앞으로 발행가액이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선 대응 전략, 그리고 과거 사례, 이런 부분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주가가 공시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부분들 영상에서도 접하셨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런 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멤버십 채널에는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이 유상증자를 맞고 주가가 더 하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평단가도 높고 마이너스 50% 손실 구간인데 1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에요. 주가가 5영업일 동안 30% 상승하였습니다. 권리락 이벤트 일정이 맞물려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다면 100주 중에 수익난 시점의 주식수 이만큼, 다시 말해서 30주를 매도하는 겁니다. 100주 중에 30주면 30%잖아요. 그리고 30%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만큼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 그 다음 매매 일정에 맞춰서 다시 재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펀드들 있죠. 편입한 종목을 100%다 팔고 100%다 사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최소 기본적으로 50종목 이상은 좀 가져가요. 좀 큰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펀드들이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비중 조절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지수 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 조절해 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노리는 거 제가 이 멤버십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내용 중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 이 멤버십 채널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움직임이 예상되니까 매매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언급드리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지오릿 에너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11월 5일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기록해서 약 10%대 수익 구간입니다. 원래 이거 사신 분들은 아마 더 수익이 높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간의 상한가에다가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점상으로 시작했다가 다 되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 매수하면서 소액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구간이어서 욕심내면 안 되는 종목으로 해서 오늘 수익 내고 매도를 의견 드린 종목이었습니다. 공시포착으로 잡힌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익으로 매도가 되고 나면은 이 방 안에서는 이렇게 링크, 고정된 메시지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의견 드린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다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 정말로 쉽지가 않다. 어떤 얘기냐면요. 유상증자 공시 이벤트 일정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공식적인 어떤 투자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좀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 풍문이나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아직 미확정이라는 게 나왔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공시가 나오면 어떨까요? 정정 공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 제2호 인수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변경은 없다라고 하면 오늘같이 주가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빼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거 은근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유상증자 철회 안 하고 그냥 진행한다.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12월 12일까지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거래량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엄청나게 수반하고 난 다음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 있죠? 이런 것 때문에 1차 발행 가격 공시가 달라집니다. 어차피 이스페타시스 측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못했었을 때 이거는 회사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되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스페타시스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를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이따 제가 멤버십방 참여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지금 앞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제2호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2호 인수를 포기하겠다 아니면 제2호 인수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2호 인수를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고다층 PCB 멀티레이어 보드 쪽으로 이제 더 주목해가지고 그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더 주목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두 해 장사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영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최대 주주 입장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2호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는 게 정말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마 무리해서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주가 빠지는 거나 이런 것들 욕먹고 만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주의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투자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2호를 만약에 인수를 안 하고 그냥 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부분에서 전 좋다라고 보고요. 그냥 AI, 엔비디아 향으로 그냥 저희가 고다층 회로 기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미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은 저희가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철회한다? 이거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유상증자 철회. 이거 한다라고 하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 다시 수정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 수정돼서 나온 것들은 신주 2천만 주 정도 상장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주식의 가치 희석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겁니다. 그래서 신주가 2천만 주 상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제2호를 인수하는 것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급등은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상증자 이벤트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멤버십 채널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에 따라서 투자 판단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저 벤자민과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자문사 거쳐서요 관련 업무로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잠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멤버십 참여 방법,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기적인 종목들도 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방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 방 같은 경우는 영상 보시면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걸어놨어요. 거기에 요청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정보 전달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은 멤버십 채널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많이 나셔야 저희들도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하는 사람들도 더 유명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목표 설정하고요. 시장에 흔들리지 않은 꾸준한 투자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특히나 유상증자나 아니면 무상증자, 이벤트 매매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 정보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이렇게 공시로 포착하는 종목, 그리고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도 공시로 포착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월에 10만 원입니다. 3개월에 25만 원이면 하루당 2,700원 거리예요.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값이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때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은 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사칭 채널 많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텔레그램 채널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 이런 데 검색하지 마세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이 유튜브 채널 과거에 굉장히 이 구독자 수도 많고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온 채널이었는데요. 사칭 채널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채널이어서 지금 과거의 구독자 수랑 그다음에 조회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텔레그램, 카카오 오픈 채팅 이런 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도 꼭 기억해 두세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549-6912번 이 번호 이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 번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여 방법 꼼꼼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실 때 저희가 더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좋은 정보 잘 공유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